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의 서예루살렘 특사인 마이크 허커비는 미국 언론인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중동 거의 전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칸소 주지사를 역임했던 허커비는 2025년 4월 트럼프에 의해 이스라엘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70세 정치이자 외교관인 그는 침례교 목사이기도 하며 스스로를 기독교 시온주의라고 공언합니다. 허커비는 이스라엘 점령 정권이 대이스라엘 계획에 따라 서아시아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텔아비브가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하려는 의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들이 전부 차지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약속의 땅은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과 이집트의 나일강 사이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며 오늘날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의 일부 지역도 포함합니다. 미국은 역시 이스라엘의 숙주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공개적으로 팽창주의를 옹호하며 국경을 확장한 대이스라엘이라는 구상을 추구해왔습니다. 네타냐후는 2025년 TV 인터뷰에서 대이스라엘이라는 비전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는 자신이 역사적이고 영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른바 약속의 땅과 대이스라엘이라는 비전에 깊이 애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와 인접한 아랍 국가들의 일부 지역을 역사적이고 영적인 사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장은 양국 간 무력 솔루션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미국에 거듭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은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판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달 이란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3만 2천 명이 사망했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근거를 대라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는 지난달 이란 전역에서 이틀간 발생한 폭동으로 3만 2천 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그 주장을 입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라그치는 토요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이란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근 테러 공격으로 희생된 3,117명의 병단을 이미 공개했으며 여기에는 약 200명의 장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그는 누군가 이란의 데이터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26일 이란 외교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반이란 언론 매체들이 제기한 유사한 주장들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바가에이는 당시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수치를 히틀러식 거대한 거짓말이라고 규정하며 현장에서의 계획이 실패하자 언론을 통해 사상자 수를 조작하려는 적대 세력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식의 거대한 거짓말이라면서 이란 거리에서 죽이려고 계획했던 숫자가 바로 이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이제 언론을 통해 조작하려고 했다. 정말 악랄하다고 바가에이는 말했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이번 폭동과 테러 행위를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과 연관지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지상작전 개입을 인정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거리의 모든 이란 시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는 모든 모사드 요원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밝혔습니다. 모사드는 페르시아어로 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폭동 참가자들에게 함께 거리로 나가라, 때가 왔다고 촉구하며 모사드 요원들이 단지 멀리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시된 스마트 컨트롤 훈련 중 사이아드 3G 해상 방공 미사일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미사일은 샤히드 사야드 시라지 함정에서 발사됐으며
이는 해당 시스템이 해상에서 실전 배치된 첫 사례입니다. 경쾌한 미사일 호위하면서 수직 발사관으로 날아오릅니다. 사야드 3G는 이란의 사야드 3 방공 미사일의 해상용 변형으로 수직 발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는 15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이 미사일이 중장거리 방공 능력을 제공하며 샤히드 솔레이마니급 함정을 위한 지역 방공망 구축을 용이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를 위한 나토의 자금 지원 계획에 참여할 경우 모스크바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구매 무기 목록으로 알려진 이 계획은 지난해 8월 시작됐으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키예프에 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젤렌스키는 1월 유럽 지원국들이 이 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을 너무 늦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2월까지 이 계획에 43억 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나토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고 연합뉴스에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해당 보도가 모스크바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선적에 관여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하로바는 이는 틀림없이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모스크바는 비대칭적 옵션을 포함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력 증강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였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25년 12월 보고서에서 한국 최대 방산업체인 하나그룹의 2024년 무기 매출이 42% 증가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나토 회원국을 포함한 수출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중국의 춘절은 러시아의 설 축제인 마슬레니차 축제와 겹쳤습니다. 모스크바 마슬레니차 인 베이징 축제가 2월 22일까지 열렸습니다. 마슬레니차는 러시아 전역에서도 3월 1일까지 열립니다. 베이징 차오양 공원에는 부스, 사진 촬영 구역, 워크숍 및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인형 만들기, 그림 그리기, 장식용 닦기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풍차, 마트료시카 인형, 사모바르와 같은 예술 작품들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축제 하이라이트는 단연 음식 프로그램입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다양한 속을 채운 팬케이크, 피로기, 뺄메니,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 방문객들을 위해 러시아 민요와 민속춤 공연이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위가 깊습니다. 과거 중소 분쟁도 경험했으니 두 나라는 절대 같이 못 간다. 결국 서로 뒤통수를 칠 거라는 생각은 한국인만 가진 생각입니다. 앵글로색슨 덕분에 당분간은 깨질 일이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